일단 네. 이렇게 이 서점 소개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헤엄치는 뜰이라는 독립서점이고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하영입니다. 어떻게 박하영. 하영님. 네. 네. 기본적으로 박하영님 네. 책방지기시고 네. 우리 헤엄치는 뜰 네. 기본적인 서점 소개 아까 간단하게 아,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서점 어떤 서점이고 네. 뭐 기본적인 좀 개괄적인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잠시만요. 조금 한번 정리하고 네네. 이야기해도 되죠? 헤엄치는 뜰 이름 소개를 해도 되나요? 이름 그거는 뜻이면- 따로 그쵸, 한번 따로- 여쭤보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면 그러면은 좋을까? 이름 네. 먼저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네. 예. 헤엄치는 뜰, 저 딱 듣자마자 약간 뭐랄까요?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네. 문학적인 표현으로서의 네. 헤엄치는 뜰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우리 서점 이름이 헤엄치는 뜰인 이유, 헤엄치는 뜰의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엄치는 뜰은 이름 자체의 어떤 의미, 뜻보다 또 제가 주고 싶은 이미지를 좀 표현해서 담았는데요.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당시에 이제 책방 오픈을 구상하고 있을 당시에 수영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원래 이제 수영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다가 수영을 되게 즐겁게 시작을 했던 터라 어떤 수영이 주는 그런 자유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저 다시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너무 준비한 것처럼 너무 장황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네. 헤엄치는 뜰의 네. 의미. 헤엄치는 뜰은 제가 이제 죄송해요. 저 조금 생각하고 시작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냥 뜻 말고 전체 소개를 그냥 제가 편안하게 해볼게요. 네, 하면서 중간에 네. 그래서 이런 이름이었다 네, 말씀 네. 주셔도 되고요. 네네. 우선 저희 서점은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류부터 이제 어른도 아이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 또 문학, 또 제가 관심 있는 인문학이나 철학 서적, 그리고 예술 서적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제 제가 미술관에서 일을 했어서 그런 미술관의 전시의 주제가 되는 뭔가 그런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도 아마 더 풀어보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서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 미술관에서 네. 일을 하셨었다고요? 네, 맞아요. 미술관에서 이제 전시 기획이랑 프로그램 기획하는 일을 이렇게 졸업하고부터 계속 해왔었고요. 네,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독립서점이라는 곳에서 책을 큐레이션해서 이렇게 진열하고 손님들을 만나는 과정이 전시 만드는 과정이랑 또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서 저도 독립서점을 좋아하게 됐고 제가 무언가 한다고 하면은 독립서점이 그런 트리자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방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면 독립서점이라는 플랫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 무언가를 네. 생각해봤을 때 네네. 그건 뭘까요? 뭐 예를 들면 네. 나는 이야기가 되게 하고 싶은데 네. 그 이야기를 서점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네. 그리고 책을 매개로 사람들과 네. 나누고 싶어. 네네. 그래서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냥 사실은 뭐 이 책이라는 물성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 종이, 질, 막 이런 거 네네. 너무 좋아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삼고 싶었는데 네. 뭐 일반 서점은 싫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이런 독립 서점 같은 형태로 뭔가 해보자 했다든지 네네. 그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이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네트워킹이나 또 컨텐츠를 만드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미술관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전시 주제라는 거를 잡고 이게 만약에 기획전이라고 한다면 그 주제 안에서 작가나 작품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요. 이를테면 독립서점에 빗대면은 책 하나하나 이 단행본 한 권 한 권이 작품인 셈이고 독립서점이 그걸 전체를 전시하는 전시장처럼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직이 주인이 가진 그런 큐레이션과 관점에 따라서 구성된 그 한 칸 한 칸의 이 독립 서점이 또 잘 짜여진 전체가 또 작품 하나 같다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늘 해왔었고요. 이제 미술관에서 제 주제로 제 전시를 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제 단독으로 뭔가 기획해서 하는 경험은 하지 못하고 지금 떠나온 거고, 그래서 책을 이전부터 좋아했어서 또 작가가 잘 쓰인 작가의 말로 잘 쓰여진 책을 빌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소개할 수 있고 그걸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책방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책 이야기만 하는 곳이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나 프로젝트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가능성과 어떤 꿈 같은 거를 가지고 책방을 오픈을 했죠. 언제 오픈한 거예요? 책방 오픈한 시기는 정확히는 지금 2년 거의 다 돼가요. 제가 중간에 휴업을 했던 기간도 조금 길었어서 헤엄치는 뜰을 아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안 계시고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 말씀 주셨지만 이제 헤엄치는 뜰, 뭔가 뜰이라고 하면 뭔가 넓은 공간에서 막 뛰어놀 것 같은데 헤엄치는 뜰이라면 그냥 물성으로 얘기하면 뜰인데 물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말 헤엄을 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과연 그 뜰에서 어떤 것에 빠져서 헤엄을 칠 수 있게 어떤 이 공간을 좀 널어 놓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헤엄치는 뜰이라는 이름을 지으실 때 생각하셨던 나름의 어떤 방향성 뭐였을까요? 이 헤엄치는 뜰은 이제 헤엄이라는 단어랑 뜰을 자연스럽게 붙인 이름인 건데요. 제가 수영을 그 당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 좀 수영을 넣고 싶다 같은 그런 이름인데 수영은 너무 기능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헤엄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원초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느껴져서 헤엄이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에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뜰도 잘 가꾸어진 정원 또 울창하고 우거진 숲도 있겠지만은 그냥 들꽃 그리고 뭐 지푸라기도 널려 있고 그냥 자연스러움 또 자유롭게 그곳을 누릴 수 있는 이미지를 둘 다 헤엄과 뜰에서 그런 이미지를 저는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독서라든지 그 삶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삶에 이미 주어진 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헤엄치는 뜰이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공간이 처음부터 우리 이 공간이었나요? 네, 맞아요. 여기가 제가 만든 첫 공간이고 이 자리에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사실 네.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물론 저희가 이 사람들이나 하면서 저도 공간을 꿈꾸면서 보면 접근성이 좋으면 또 네, 맞아요. 근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과연 사람들이 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어떤 제가 가진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온 것도 맞고요. 이제 제가 부천에서 계속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인 곳으로 부천 내 지역에서 내가 뭐 서울이나 이렇게 힘들어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책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나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곳이 부천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천 안에서 제가 찾았고요.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조건은 지금 찾아오기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 상가 2층 정도에 이렇게 밖을 보시면 지금 저 아파트랑 레벨이 좀 달라서 나무가 이렇게 눈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푸릇푸릇한 게 보이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와서 이 공간을 고르게 된 거고요.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1층도 이렇게 환영하는 이미지 이렇게 편안하지만 저는 책방이라는 공간이 좀 내 이야기를 해도 좀 안전한 공간, 내가 이 안에서 만나는 사람만큼은 좀 안전한 대상처럼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뭔가 일부러 서점을 찾아와서 이곳에서 좀 관심 있는 주제가 같은 사람들 혹은 그래도 이곳에선 내가 마음을 열어볼 만하다 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이곳을 고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점의 좋은 점, 네. 장점은 뭘까요? 어필해 주시면. 네, 저희 서점의 장점은 일단 아늑하고요. 네, 제가 지금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 않지만 뭔가 개인 작업을 하기도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이제 상가지만 같은 층을 쓰시는 분들도 되게 사무실 개념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좀 심야 시간에 개인 작업을 해도 충분한 공간이라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좀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좀 제 손길이 닿은 큐레이션 이런 거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저희 공간의 장점이죠. 저도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큐레이션 한 거 외에 저희 서점 전체가 사실 이러한 결을 가지고 큐레이션 하고 있어요. 설명하기에는 저도 이걸 하나로 묶을 단어나 문장을 내지 좀 찾지 못해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도 뭐부터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시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주인장이 한번 걸러내서 이렇게 펼쳐놓은 책을 만나니까 책을 고르기 더 쉽고 평소에 관심 없었던 주제도 좀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걸 소개하는 과정이 또 즐겁고 네, 그런 것들이 네, 저희 서점뿐만 아니라 또 독립서점을 찾는 즐거움이지 않을까 또 싶네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큐레이션 이제 네. 사실 독립서점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 중에 네. 하나 우리 뭐 비북스 사장님께서 네. 항상 거기 같이 얘기할 때 네, 그렇게 네. 얘기하지만 큐레이션이겠죠. 네. 그 공간에 굳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서점 가면 고를 수 있는 확률은 더 많지만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그쵸. 완전 넷플릭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예술영화 전용관은 그 전용관에서 항상 하는 골라진 영화들 네, 볼 때 네. 믿고 가서 난 그 영화 이렇게 다 네. 보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인데 물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리고 좀 전에도 정확한 어떤 어떤 네. 하나의 방향성이라고는 네. 얘기하기 좀 네. 힘들긴 하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큐레이션 네. 어떤 뭔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골라서 사람들에게 네. 보여주는 행위가 네. 좀 그래도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지 어떤 취향을 공유한다 네. 혹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추천해주면서 네. 같이 한 번 더 그 사람의 인생을 네. 조금 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느꼈을 때 다르게 네. 느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더 다른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네.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네. 있다거나 그런 걸 하는 게 큐레이션이라거나 네. 어떤 그런 큐레이션에 대한 네. 의미 그리고 다양한 우리 책방의 큐레이션 중에서 요것만큼은 내가 꼭 한번 추천해주고 싶다는 네. 이를테면 아까 말씀 주셨던 철학의 네, 철학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네. 큐레이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네. 큐레이션은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에 기대어 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까 책방을 시작한 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언어나 제 문장으로 전하기 한계가 있는 이야기들을 책이라는 수없이 써내려진 좀 잘 다듬어진 문장에 기대서
또 한 권뿐만이 아니라 여러 권을 동시에 보여드릴 수도 있고 이 과정이 제가 생각하는 북 큐레이션인 것 같고 제가 책방을 시작할 때는 사실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방이라는 어떤 슬로건, 문장을 가지고 큐레이션을 보여드리고자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뭐 인생 경험이 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변화의 지점들도 있고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게 어떤 용기와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책에서 많이 얻었던 시기가 있어서 제가 이 헤엄치는 뜰에서 보여주는 큐레이션이 그런 나이부터 뭐 다양한 뭐 직업이나 상황에서 그런 전환점을 맞은 순간에 필요한 책을 여기서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또 큐레이션을 구상했었고 지금도 보여드리고 싶은 책도 뭐 독서를 시작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독립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조금 맞을 수 있는 책들을 지금도 고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큰 맥락에서 책을 계속 소개할 생각이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큐레이션을 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라는 전시랑 콜라보를 해서 북 큐레이션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경기도 미술관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특별전이었고 이제 전시 마지막 파트쯤에서 이제 환경이나 기후위기 또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그런 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또 예술 작품 외에도 책으로 좀 대중들 관람객들이랑 만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고자 25권의 책을 제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또 이번 달에 이틀 전이죠. 마침 지구의 날이기도 해서 이 중에 한 권을 제가 다시 부천 책방들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네, 환경에 대한 지구에 대한 책들 큐레이션이 또 한 파트 있고요. 최근에는 비북스에서 스페셜 큐레이션 코너를 맡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관심 있어 하던 신체와 몸이라는 주제로 큐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요즘은 도구의 사용 또 AI까지 해서 이제 어디까지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의 지점들을 되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또 정신과 몸은 뭐 하나인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질문들을 또 네, 6권의 책과 함께 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네. 네. 사실 공각기동대 보면 네. 나오는 네네. 도대체 가끔 그 생각도 해요. 최근 네. 이런 일들, 뭐 일련의 이런 사회적인 여러 네. 가지 일들, 특히나 AI와 관련된 이제 보면서 참 그 시대의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었을까? 뭐 뜬금없는 얘기. 네네네. 네, 이제 저희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또 이제 독립서점이 네. 단순히 그냥 책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네. 이루어지는 공간뿐만 아니라 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네.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부터 네. 시작해서 어떤 뭐 그냥 제 표현 문화 정류소 같이 네. 문화가 막 있고 그쵸.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뭔가를 하고 네, 가고 그쵸. 하는 그런 맞아요. 느낌의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에서 독립서점이 갖는 네. 어떤 나름의 네. 역할이랄까요? 그런 네. 것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하실 것 네. 같은데 어떨까요? 지역에서 네. 우리 독립서점은 네. 어떤 역할? 요즘은 지역 문화 거점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자, 책이라는 거를 매개로 모여서 저는 이렇게 또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뭔가 계속 이야기거리, 즐길거리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로컬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도 지역 서점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내일 워크숍이 하나 예정이 돼 있는데 마침 지구의 날이라서 또 시기가 맞아 떨어지게 됐는데 이제 자투리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손바느질로 북커버를 만드는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고
사실 제가 휴업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에서 처음 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신청 인원을 훨씬 뛰어넘게 관심과 신청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 다들 이런 것들을 찾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이 안에서 뭔가 좀 일을 벌일 수 있고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고 가까이에선 비북스의 사례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네, 좋은 영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컬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곳이 네, 독립서점의 또 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아까 이제 또 네. 미술관에서도 일하셨다고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은 또 형태도 다양하긴 네, 하지만 그렇죠. 미술과 책을 두고 봤을 때는 사실 요즘 모든 것들이 엄청 직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모든 문화를 소비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직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책은 그 직관성하고는 엄청나게 멀어져 있는 예술 종목이라고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 텍스트를 읽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뭐 어찌됐건 머리로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 물론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정보를 주는 책이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어떤 책들은 또 뭐 머리로 갖고 들어온 다음에 다시 마음으로 이해도 하고 뭔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되게 여러 과정을 거쳐야 돼서 전혀 직관적이지 않은 게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술은 그거보다는 또 조금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미술도 직관적으로 딱 물론 시각이 더 그렇죠. 먼저 띄니까 시각적으로 딱 보여지는 것에서 딱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현대미술 같은 건 또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물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책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미술과 책, 미술과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 책 어떤 좀 뭐 연관 혹은 다른 점 혹은 어떤 게 더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공통점이 더 떠올랐는데 이제 제가 하던 것도 현대미술이고 이제 현대미술, 시각예술 전시들이고 이제 뭐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전시 일을 하면은 이게 어렵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제가 일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을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주제를 왜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제가 일하면서 계속 마주하는 질문들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공감해 주시고 좀 이야기해 볼 만한 거리들이 생길 때 그런 지점들이 생길 때 네,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어떤 둘의 공통점보다는 제가 이것들을 대하는 좀 태도의 그런 공통점이 저는 더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요? 그 일의 방식이 어떤 설득이었다면 생각해 보시면 뭐 책방지기로서 스스로의 어떤 인생의 방식도 살아가는 방식이 좀 누군가들을 좀 설득하기도 하면서 뭐 그런 과정일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그냥 기존 서점들이랑 다르게 독립서점은 이 책방지기가 누구냐가 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누군가 책방지기라는 사람을 철저히 지우고 이 서점이라는 브랜드 자체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계실 테고 근데 제가 경험하는 그런 독립서점들은 대부분 그 책방지기 이랑 서점이 그냥 똑같이 닮아 있어요. 이제 서가를 구성하는 방식도 그렇고 관심 있는 주제 이런 책들을 큐레이션한 한눈에 들어오는 것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 뭐 가족도 여기 오픈했을 때 와보면 여기는 그냥 제 남동생이 하는 얘기 누나 방 같아 이러거든요. 이제 뭐 가구를 고르는 뭐 조명이나 전체 취향에서 그래서 네. 죄송해요. 질문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그 사람 맞아요. 설득하는 그래, 과정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삶의 태도나 제 삶의 모습과 또 책방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 삶도 계속 돌아보면서 뭔가 또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설득한다라는 네. 말이 뭔가 확 들어와가지고 네.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어찌됐건 뭐 다른 의견이나 다른 취향이나 이런 것들 그쵸. 뭐 강요가 아니라 맞아요. 뭐 네.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네. 요즘 한참 스레드에서 막 네. 독립서점 얘기 나오는 거 그쵸. 보셨죠? 네, 간혹, 저도 네. 엄청 이슈가 되고 맞아요, 있던데. 맞아요. 근데 어차피 네. 그때 다시 서점이라고 혹시 강서구에 있는 서점 아세요? 이름은 거기 들어봤는데, 사장님이 네. 저희는 독립서점을 싫어하는 분을 싫어하지 않는다. 아. 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네. 맞아. 그쵸, 그럴 수 그런 있죠. 거였습니다. 네, 이제 네. 거의 진짜 이제 네. 마무리입니다. 추천하는 책, 네. 추천하는 혹시 독립 출판물이면 제일 좋고요. 네. 추천하는 책이 네. 있다면 혹시 하나 추천해 주시면 추천하는 책이요. 네. 이게 가지고 보여드려야 오셔도 되나요? 가지고 저는 오셔도 돼요. 한번 보고. 네. 독립출판물이라고 또 하시니까, 저는 한 두 권 할게요. 네네. 눈에 들어온 걸로.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독립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방이 싫어질 때라는 책인데, 이제 독립출판물, 구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입고했던 거라 독립출판물이라고 상정을 하고 네 이제 책방지기가 쓴 이제 책방을 운영하면서 드는 생각들 뭐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에세이인데요. 이제 뭐 책방을 뭐 꿈꾸시는 분들 하고 계신 분들이 읽어도 공감될 만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책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냥 또 그냥 삶을 사는 분들 꼭 책방 이야기만 적용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 문장을 이제 추천하느라고 써놓은 게 있어서 읽어보면은 책방 일을 계속한다면 반복될 상황이었다. 기대가 들어올 자리에 자꾸 예상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지겨워졌다. 책방에서 반복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딜 가나 지겨워하는 나의 지겨움이 지겨워졌다라는 문장이 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만한 책이라서 요거 한 권을 추천해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긴 한데 예술하는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여성 예술가들, 이제 글을 쓰는 작가도 있을 테고 시각 예술가나 여러 현대 그런 여러 가지 예술하는 아티스트 분들 131명의 여성 예술가가 이제 하루에서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내 작업할 수 있는 순간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왔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으로 뭔가 큐레이션 한다면은 좀 여성 예술가들의 루틴 또 이 하루에서 나만의 좀 그런 창조적인 순간들 를 만들어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출발해서 예술가들도 더 찾아보고 이럴 생각이라서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점도 좋지만 되게 부천에도 다양한 독립 서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모알보알 사장님께서는 거의 한 10대 군데를 진짜요? 추천해 주셨는데 네. 안 됩니다. 이제 한 군데 네. 한 군데만 찍어가지고 네. 우리 서점 말고도 한번 추천해주는 독립 서점은 부천에서요? 아니 전체에서요? 딱 한 군데만요. 제가 엄청 애정하거나 아니면 엄청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부천 다른 서점들이랑 추천이 겹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저는 혹시 안 가보셨다면 인천 서구에 있는 서점 안착이라고. 네네. 네, 거기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경험한 독립 서점이기도 했고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훨씬 더 의미 있게 경험한 독립 서점이기도 했고 거기서 클래스를 들으면서 제 책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같이 책봄에도 가장 처음 올라갔던 컨텐츠가 사실은 서점 안착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 있는 컨텐츠와는 다른 공간으로 지금은 이사를 하셨는데 한번 그 공간도 찾아뵙고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거기도 어떤 큐레이션의 굉장히 독특한 방향성보다는 정말 많이 열어두시고 정말 말 그대로 다양성을 갖고 큐레이션이 돼 있어요. 정말 뭐 독립 서적들도 있고 그냥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너무나 다양한 정말 뭐 오히려 서점 안착이라는 곳에 마치 그 우리가 대형 서점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으로 거기 들어가서 되게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혹시라도 뭐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딱 가서 뭔가 좀 둘러보다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런 때는 서점 안착도 한 번쯤은 가봐도 거기 커피도 진짜 맛있고 강아지도 있어가지고 호미라고 호미도 되게 처음에 볼 때는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근데 물지 않더라고요. 시작을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김포의 책방 짙은이라는 곳을 이제 이전에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책방을 꿈꾸기도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큐레이션이 되어 있고 또 뭐 그림책도 있고 또 어린이나 또 성인들을 위한 클래스 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따로 있고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저 그때 처음으로 좀 책방이라는 모델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술관에서 늘 하던 일이 프로그램 만들고 이 주제를 가지고 뭔가 다양한 형태로 소개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책방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나도 책방을 해서 그런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를 그때 처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다시 방문하지 못했지만은 그 책방 짙은이라는 서점에 대한 어떤 추억과 고마움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서 책방 짙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업 잠깐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독립서점을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독립서점으로 먹고 살 만한가요? 사실 독립 서점만으로 먹고 사는 거는 다른 서점 사장님들도 다 똑같이 말씀하시겠지만 쉽지 않고 대부분 다들 뭐 이렇게 투잡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데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행을 했었고 지금 영업시간이 길지 않은 이유도 그런 것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쉽지 않은 거. 하지만 뭔가 이 안에서 책방으로만으로도 서 있을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책방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또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도 우리 헤엄치는들 많이 그래도 시간도 잘 체크해가지고 많은 분들 오셔서 북적북적 대기도 하고 안전하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전하게 나만의 시간을 또 보내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 그래도 좀 오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어필. 마지막 그래도 어필. 한번 좀 와보시면 좋겠다. 마지막 어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원미동인데요. 이제 원미동 뭐 구청이나 이렇게 중심가도 있지만 저희 산에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종합운동장역, 소사역 이용하시면 이제 오는 길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산길로 오시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여기 시장부터 해서 올라오는 좀 정겨운 옛 골목으로 올라오시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제 새로운 좀 여행지를 방문하는 기분으로 좀 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은 분명 즐거운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자기만의 그런 시간들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하고 초대합니다.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